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시간 클래스인 타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시간 클래스인 타임은 여러 중요한 멤버 변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time.time이라고 하게 되면 프로젝트를 실행한 이후에 경과 시간을 초 단위로 나타내게 됩니다. 주로 경과 시간을 측정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합니다. 뒤에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time은 클래스명입니다.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고 바로 클래스명을 적었기 때문에 이 time이라는 것은 정적 멤버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time.delta-time입니다. 이 변수는 프레임 간 경과 시간을 나타냅니다. 즉 이전 프레임에서 현재 프레임까지 얼마가 걸리는지를 알려줍니다.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경과 시간은 매 프레임 주기마다 다릅니다. 프레임마다 실행되는 함수가 업데이트입니다. 이전 업데이트 함수에서 현재 실행되는 업데이트 함수까지 얼마가 걸리는지를 알려줍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time.fixedDeltaTime입니다. 물리 엔진이 주로 이용하는 고정시간 간격으로 스크립트 함수에 fixedUpdate라는 함수를 정의해주면 이 함수는 이 정해진 시간 간격마다 일정하게 호출이 됩니다. 프로젝트 설정에 타임 항목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ime.scale은 스케일 값을 조절해서 좀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다루지 않고 나중 강의로 미루겠습니다. time.time 변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경과 시간을 측정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됩니다. P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레이어 컨트롤의 경우 총알을 Shift 키를 누를 때마다 총알이 발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알 발사 주기가 0.5초로 제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에 인터벌을 멤버 변수로 설정을 하고 다음에 발사가 가능한 시간을 next fire time이라는 멤버 변수로 잡아둡니다. 그리고 이 멤버 변수를 매번 맞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먼저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스타트 함수에서 다음 출력 가능한 것을 현재 시간에서 인터벌 시간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시간이 0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스타트에서 next fire time은 0.5로 설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 부분이 업데이트가 실행되는 주기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0.4초, 0.6, 0.7, 0.9, 1.0, 1.2 시간에 업데이트가 호출이 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업데이트가 될 때 Shift 키를 누른 것뿐만 아니라 현재 시간이 다음 발사가 가능한 시간, 즉 Next Fire Time보다 큰지를 검사하게 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할 때만 발사를 하고 다음 발사 시간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처음 0.4초에 업데이트가 실행될 때는 Next Fire Time이 0.5초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time.time 값은 0.4가 되니까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false가 되니까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다음 업데이트가 될 때 0.6초가 되어서 실행이 될 때 time.time은 0.6초가 되죠. 그러면 이 0.5초를 넘어섰으니까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next fire time을 다시 갱신합니다. 갱신하는 시간은 현재 시간을 기점으로 인터벌을 해주면 0.5를 더하게 되면 1.1이 되죠. 그래서 다음에 0.6, 0.7, 0.9, 1.0에서 실행될 때는 time.time이 next fire time보다 작기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1.2 시간이 됐을 때 time.time이 next fire time보다 크니까 미사일을 발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time.time을 이전에 발사한 시간을 기반으로 얼마나 지났는지를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코딩을 하게 되면 최소 0.5초 이상 간격으로 발사하게 되죠. 지금 이 예는 0.6초 간격으로 발사가 된 예입니다. 실제 코딩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피파이터 프로젝트에서 플레이어 컨트롤은 현재 시간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키보드 입력에 따라서 좌우상하로 움직이고 Shift 키를 누르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행을 해서 미사일을 쏘면 Shift 키를 누르는 것만큼 발사가 됩니다. 이와 같이 시간을 연속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0.5초, 너무 짧으니까 최대 1초 간격으로 미사일을 쏘게 제한을 가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어 컨트롤에서 인터벌 간격을 1.0초로 잡고
다음 발사가 가능한 시간을 저장하기 위한 Next Fire Time이라는 멤버 변수를 설정했습니다. 스타트를 하면 Next Fire Time은 현대 시간에 인터벌 간격을 더한 것을 Next Fire Time으로 설정해 둡니다. 그리고 업데이트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때 추가적으로 발사 타임이 되었는지를 체크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이 다음 발사 시간보다 같거나 큰지를 체크해 주게 됩니다. 현재 시간이 다음 발사 시간을 초과했으면 미사일을 발사한 후에 다시 Next Fire Time을 갱신해 줘야 됩니다. 미사일을 쏘고 나면 Next Fire Time은 다음 발사 가능한 시간으로 갱신시켜 줘야 됩니다. 저장을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Shift 키를 연속해서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인터벌을 1초로 설정했기 때문에 Shift 키를 아무리 눌러도 1초 안에는 발사가 되지 않습니다. 타임 닷 델타 타임 활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델타 타임은 프레임 간 경과 시간을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프레임 간격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크게 도식화하면 유니티는 씬 내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들의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모든 컴포넌트의 렌더링, 물리검사 등등을 수행합니다. 다음 라운드가 되면 다시 모든 컴포넌트의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렌더링과 물리검사 등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업데이트에서 실행되는 시간이 다 다르고 새롭게 생성되는 개체들도 있고 사라지는 것도 있고 렌더링 시간도 달라지고 물리 시간도 달라지고 이런 요소들 때문에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간격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매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가 빠르면 이 전체 시간이 빨라질 수 있고 컴퓨터가 느리면 이 시간이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기 성능에 따라서 이 시간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성능에 무관하게 게임 속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비례한 움직임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에 비례한 움직임을 위해서는 프레임 경과 시간을 고려해서 움직임을 정해 주어야 합니다. 피파이터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던 플레이어 컨트롤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키보드 왼쪽 화살표를 누르거나 A키를 누르면 왼쪽으로 X좌표가 이동하도록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input.getAxis horizontal은 왼쪽 화살표를 누르고 있으면 -1의 값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A 컴퓨터에서 업데이트가 1초에 5번 일어났다고 가정합시다. 반면 B 컴퓨터는 1초에 10번의 업데이트가 일어났다고 가정합시다. 이 가정에서 각 업데이트마다 왼쪽 화살표가 눌러져 있으면 이 코드에 의해서 -1 값이 누적이 되게 됩니다. 1초에 5번이 되게 되니까 X축으로 이동하는 값은 -5가 됩니다. 반면 B 컴퓨터의 경우는 1초에 10번의 업데이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결과값인 -1이 10번 곱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0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즉 A 컴퓨터는 1초 뒤에 왼쪽으로 5만큼 이동해 있고 B 컴퓨터에서는 왼쪽으로 10만큼 이동해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컴퓨터 성능에 무관하게 하려면 이와 같이 코딩해 주면 됩니다. 다른 부분은 같고 변화된 값에 타임 닷 델타 타임을 곱해주면 됩니다. A 컴퓨터의 예를 보면 델타 타임의 간격은 대략 0.2초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1의 값이 주어졌다고 가정하면 1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1에 타임 닷 델타 타임을 곱한 값, 즉 -0.2가 되게 되죠. 결과적으로 A 컴퓨터에서는 -0.1을 5번만큼 누적시키니까 -1만큼 이동하게 되고 B 컴퓨터에서는 타임 닷 델타 타임이 0.1초가 되게 되니까 이 값이 -0.1이 되고 이것을 10번 누적시키니까 -1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A 컴퓨터나 B 컴퓨터나 -1이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곱해주면 어떤 컴퓨터든 간에 1초에 1만큼씩만 이동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P 프로젝트에서 플레이어 컨트롤은 키보드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에 따라서 getAxis만큼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실행을 합니다. 왼쪽 화살표를 눌러보면 이와 같이 빠르게 이동합니다. 만약에 좀 더 빠른 컴퓨터였다면 더 빨리 이동했을 것이고 좀 느린 컴퓨터였다면 조금 더 천천히 이동했겠죠.
컴퓨터 성능과 무관하게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바꿔보겠습니다. 입력값의 변화량이 시간에 비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전 업데이트에서 지금 업데이트까지 누적된 시간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time.delta-time을 곱해주면 됩니다. 모든 화살표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해줍니다. 저장을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비행기의 X 포지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실행을 해서 왼쪽 키보드를 눌러보겠습니다. X의 값은 1초에 1만큼 변화량이 있게 됩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천천히 움직이죠. 1초에 1만큼씩 변화하게 됩니다.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판단되면 시간에다가 스피드 항목을 만들어줘서 스피드만큼 곱해주면 되겠죠. 플레이어 컨트롤에서 스피드를 2배로 해줍니다. 그리고 변화량의 스피드를 곱해줍니다. 모든 키보드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해줍니다. 저장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스피드를 2로 했기 때문에 2배 빠르게 이동할 것입니다. 왼쪽 화살표를 눌러보겠습니다. 2배 빨라졌습니다. 잘 못 느끼시겠다고요? 5배로 해보겠습니다. 5배 빨라진 게 보이시나요? 이런 방식으로 델타 타임을 이용하면 시간에 비례해서 움직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time.delta time은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걸린 시간을 의미하고 가변입니다. 반면에 time.fixed delta time은 고정된 값입니다. 이 값은 프로젝트 설정의 time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간격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게임기 성능과 무관합니다. 주로 물리 엔진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때가 많습니다. 픽스드 델타 타임은 이 시간 주기마다 픽스드 업데이터라는 함수를 호출해 주게 됩니다. 보통은 스크립트 안에 업데이트 함수를 써주지만 픽스드 업데이터 안에 기능을 기술해 주면 일정 간격으로 기능을 수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코드 안에 너무 많은 계산이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유니티 엔진은 정해진 시간 간격마다 모든 픽스드 업데이트를 다 수행하려고 하게 됩니다. 픽스드 업데이트 안에 시간이 매우 많이 소모되는 코드가 들어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전체 시간이 늘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픽스드 업데이트와 픽스드 델타 타임을 예제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세신에서 빈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이 게임 객체에 테스트 스크립트를 붙입니다. 테스트 스크립트는 이와 같이 작성했습니다. 업데이트에서 업데이트 다음에 time.delta time을 찍고 픽스드 업데이트 함수 내에서 픽스드 다음에 픽스드 델타 타임을 찍도록 했습니다. 저장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포즈를 하겠습니다. 콘솔 창을 살펴보면 업데이트는 실행될 때마다 델타 타임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0.00308, 0.00331 이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픽스드 업데이트 타임은 일정한 간격입니다. 0.019999 0.019999 0.019999 모두 동일하죠. 이 값은 프로젝트 세팅에서 타임 값을 살펴보면 됩니다. 픽스트 타임 스텝이 0.01999999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이 이 값과 동일하죠. 우리가 픽스트 타임 스텝을 바꿔주면 이 값도 바뀌게 됩니다. 픽스드 업데이트와 픽스드 델타 타임에 필요한 이그젬플이 있으면 나중에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입니다. time.time은 경과 시간을 찾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time.delta time은 프레임 간 경과 시간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델타 픽스 타임은 고정 시간으로 정해진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